오늘은 저 챕터 9하고 챕터 10인데 챕터 9는 뭐냐면 운영의 수월성 및 고객 친밀성 전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챕터 1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ERP, SCM, CRM 요거를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챕터 1하고 챕터 2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1은 이제 전사적 시스템. 그래서 ERP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ERP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운영 수업, 오퍼레이션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고요. 9.2가 공급사설, SCM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SCM이 물류 쪽에 그러면은 어떻게 협업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9.3은 CRM이 고객 친밀성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9.4는 이런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들어가면은 더존이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더존이나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ERP예요. ERP라는 건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1.1.5라고 나와 있죠. 그게 우리가 챕터 1의 제일 첫 번째 장의 첫 번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난번에 하면서 1장에서 비즈니스 전략 또는 목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 그죠? 그러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데이터 관리, 통신 이런 정보 기술들이 IT라고 그랬죠. IT는 정보 기술이고 그런 IT들이 묶여져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지 기업에서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6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기업에서는 6가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주면서 6가지에 대해서 챕터 1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첫 번째가 이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품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고객 공급자 간의 친밀성, 의사결정 환경,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운영의 수월성과 고객 공급자 간의 친밀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의 수월성이 이제 ERP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업이 잘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즉 각 부서마다 잘 역할이 잘 되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필요하냐? ERP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공급자 간에 친밀하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고객 쪽은 CRM, 공급자는 SCM 이게 필요한 거고 결국은 우리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 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ERP를 기반으로 해서 CRM과 SCM이 같이 붙여져서 운영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영의 수월성에 대해서 뭐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친밀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자들이 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CRM 방법이고요. 밑에 게 SCM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 챕터 1에서 설명했는데 그냥 그 챕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PPT를 잠깐 설명한 거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내용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ERP입니다. ERP. 우리가 ERP 배웠죠. 더 전에서 쓰는 게 ERP다. 그래서 이런 ERP를 우리가 왜 쓰느냐? 전사적 관리 시스템을 왜 쓰느냐? 첫 번째가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각각의 부서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됐죠. 그래서 모든 각각의 그 디파트먼트들이
그 영역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이 되면 결국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ERP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고요. 다른 기업과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ERP 시스템하고 SCM하고 CRM하고 연결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기업이 ERP가 구축이 돼 있어야지 서로 앞뒤로 이런 시스템들이 붙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벤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SAP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ERP하고 SCM하고 ERP를 동시에 같이 납품을 해서 연동해서 씁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이제 글로벌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 내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 글로벌화 시대잖아요. 그죠? 글로벌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요. 코카콜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200개 나라에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 나라들마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다 틀리면 연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그 프로세스를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즉, 프로세스를 통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사적 ERP가 하나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을 구축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만 바꿔서 통합해서 쓰게 되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적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ERP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소프트웨어 모듈들과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는 이런 그림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 할 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파트들이 전부 다 같이 연동해서 쓰는 건데, 각각에 있는, 말하자면 판매 마케팅은 주문, 판매 예측 이런 데이터들이 넣어놓고 쓰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인적 자원 관리나 여기서도 같이 쓸 수가 있고, 즉 고객이라는 거를 하나를 쓰는데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부의 모든 활동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통합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ERP 시스템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업 내부의 업무 시스템, 아까 전에 운영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운영이 되는 업무 기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경영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 관리, 다양한 이제 이런 관리 그 안에 모듈이 있죠. 도전 같은 경우는 인사, 회계, 그 다음에 물류하고 뭐가 있죠? 생산인가요? 이렇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ERP 시스템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딸린 SCM 업체만 해도 수백 개의 업체가 같이 딸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ERP가 있으면 현대자동차 회사 내 ERP 구축이 되어 있고, SCM 모듈이 앞에 붙어 있으면서 현대자동차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 부품 공급 업체들하고의 그 연동을 시켜줍니다. 뒤에 보면 조금 있다가 SCM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양하게 연동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생산 시스템하고 말하자면 공급업체의 주문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업체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걸 옛날처럼 영업 담당자가,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고, 우리 회사의 생산 시스템 스케줄이 바뀌면 공급업체의 그 생산 스케줄도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SCM의 요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데이터와 상대방 기업의 데이터, 공급업체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